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명수 상병의 손에는 뜨거운 국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늦었으면 처먹지 마. 큰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퍽 국물이 도윤의 얼굴을 덮쳤어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뜨겁고 따가웠죠. 야, 저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누군가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만 숙였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어요. 머릿속엔 아버지의 목소리만 울렸죠. 약한 사람 돕는 군인이 되어라. 하지만 지금 도윤은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산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영선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을 은빛 속사정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충남 논산 훈련소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신병 한도인은 입대한 지 3주째를 맞이하고 있었죠. 21살 군대가 처음인 도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티면 끝은 온다고, 지나가지 않는 시간은 없다고요. 생활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은 회색빛 시멘트로 가득했습니다. 신병들의 구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도윤은 언제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한재국 중사님은 도윤이 중학생일 때 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꿈은 멈춰버렸죠. 하지만 군복을 입으면 아버지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당은 오래된 스테인리스 식판 냄새가 배어 있었고 선임들의 큰 소리가 매일같이 울려 퍼졌어요. 신병들은 발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며 얼어붙은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도윤도 주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죠. 밥을 먹는 중에도 도윤의 손은 자꾸만 주머니 속 수첩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어릴 적 자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군부대 운동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환한 미소와 함께 적힌 손글씨가 선명했어요. 도윤아, 약한 사람 돕는 군인이 되어라.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도윤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어요. 약자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죠. 도윤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군대에 왔습니다.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훈련소의 분위기는 도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냉랭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신병들은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선임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조교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위압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저 조용히 티내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랐죠.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옆 침대의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도윤아, 괜찮아? 오늘 훈련 힘들었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들 힘든 것 같은데 저만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요. 동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조교들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특히 최명수 상병은 말이야. 최명수 상병? 26살의 조교는 신병들 사이에서 유독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언제나 큰 소리로 신병들을 다그쳤죠. 도윤도 몇 번 그의 눈밖에 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군대란 원래 이런 곳이라고,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생활관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수첩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도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도윤은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평범하게 시작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일어날 일이 자신의 군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이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진짜로 시험받게 될 시간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훈련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수십 명의 신병들이 같은 공간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엔 저마다의 두려움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도윤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도윤은 보급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선임이 갑자기 아파서 대신 물품을 정리하고 장부를 확인해야 했죠. 시간이 촉박했지만 도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 이미 점심시간이 시작된 지 5분이 지나 있었어요. 도윤은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식당까지 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숨이 차올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윤은 이미 식사 중인 동기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최명수 상병의 날카로운 눈빛도요. 최명수 상병은 이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조교는 신병들에게 시간 엄수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사람이었죠. 도윤이 허겁지겁 식판을 들려는 순간 최명수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신병, 시간은 시계가 재냐? 너만 군인이야?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급 업무 때문에 늦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도윤이 식판을 들고 밥을 받으려 할 때 최명수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늦었으면 처먹지 마.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병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 선임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식판이 떨렸죠. 최명수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끓지는 않았지만 아직 뜨거운 미지근한 국물이 그릇 안에 출렁거렸어요. 도윤은 최명수의 손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설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퍽! 국그릇 안의 국물이 도윤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뜨거운 액체가 도윤의 눈과 볼을 덮쳤습니다. 순간 도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눈이 따갑고 뜨거웠어요. 국물이 눈 주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조차 멈췄죠. 정적 속에서 도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참았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멀리서 누군가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야, 저건 좀 심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윤을 도와주지 않았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들도 똑같이 당할까봐 말이죠.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국물이 눈 주위를 자극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팠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선 신병이 조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아, 약한 사람 돕는 군인이 되어라. 아버지의 가르침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도윤은 약한 사람을 돕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윤 자신이 약자가 되어버렸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도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최명수는 빈 국그릇을 식탁에 툭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시간 지켜. 알았어?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명수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돌아서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도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국물을 닦아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불편한 표정,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도윤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선임이 조용히 다가와 수건을 건넸어요. 얼굴 좀 닦아. 도윤은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은 식판을 제자리에 놓고 식당을 나왔어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주머니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참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걸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 주위가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점심 이후 계속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죠. 도 세면장에서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와 눈 주위에 조심스럽게 대었습니다. 냉기가 피부에 스며들었어요.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만 맴돌 뿐이었죠. 도윤은 수첩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또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죠.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도윤아. 낫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봤죠. 임철우 일병이었어요. 23살의 철우는 도윤보다 몇 달 먼저 입대한 선임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았지만 신병들에게 친절한 편이었죠. 철우는 주위를 살피며 도윤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했죠. 철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오늘 맞은 거 우연히 본 사람 있다더라.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봤다는 건가요?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는데 누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까요? 도윤은 급하게 물었어요. 누가요? 누가 봤다는 겁니까? 철우는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외부 감찰반이 부대에 왔다더라. 정기 감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방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도윤은 숨을 죽이고 철우의 말을 들었어요. 감찰반이라니. 군대에서 부조리를 조사하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하지만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철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신기하게도 너 맞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어. 식당 밖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봤다는 거야.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식당 창문. 맞아요. 식당에는 복도를 향한 유리창이 있었죠. 그쪽으로 누군가 지나갔다면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감찰반이었다는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감찰반입니까?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행정반에 있는 선임한테 들었어. 오늘 점심때 식당 앞을 지나가던 감찰반 중 한 명이 내가 당하는 걸 똑똑히 봤다더라.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 같은 게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봤다는 것, 그것도 감찰반이 봤다는 건 중요한 의미였죠. 혹시 이 일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까요? 철우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한 생활관 안에서 철우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 사람 이름이 한세준이라더라. 국방부 감찰실 소속 상사래. 한세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누구라고요?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철우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한세준 상사. 국방부 감찰실 사람이야. 왜 아는 사람이야?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세준. 그 이름은 도윤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말씀하셨던 이름이었죠. 세준이는 내 전우야. 힘들 때 꼭 도와주는 친구지. 아버지는 한세준 상사를 형제처럼 아꼈습니다. 함께 복무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이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도 한세준 상사가 왔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군인이었어. 너도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한세준 상사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줬었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아버지 대신 도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수첩 뒤편에 끼워둔 종이. 거기에 한세준 상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한 번도 그 번호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세준 상사가 이 부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찰반으로요. 그리고 도윤이 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니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진 뒤에 끼워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세준 상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마이너스 한세준. 도윤은 그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 참고 견딜 필요가 없었죠. 누군가 도윤을 지켜봐주고 있었고 그 사람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였습니다. 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아, 너 그 상사님 알아? 표정이 왜 그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 전우세요. 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그럼 이거 완전 대박인데? 혹시 내가 그분한테 직접 말할 수 있어? 도윤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마음먹었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생활관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철우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세준 상사, 아버지의 전우, 그분이 이 부대에 와 있다는 사실이 도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최명수 상병의 보복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어요. 불이 환하게 켜지며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병력 기상, 외부 감찰반 이동한다. 신병들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기상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죠.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옷을 챙겼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패딩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3명의 남자였습니다. 가슴에는 국방부 감찰실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감찰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이 부대에 대한 정기 감찰을 실시합니다. 식당, 생활관, 훈련장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신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도 그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눈은 감찰반 3명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의 남자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 가슴 명찰에는 한세준 상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전우, 어릴 적 도윤을 안아주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장례식 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생활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신병들 한 명 한 명을 눈으로 훑었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을 때 한세준 상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알아본 걸까요? 하지만 곧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죠. 감찰반은 생활관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개별 면담을 진행합니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감찰실로 오십시오. 문이 닫히고 생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병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찰반이 왜 갑자기 온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도윤은 침대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죠. 그때 최명수 상병이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명수는 신병들을 훑어보다가 도윤을 발견했죠. 최명수는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보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도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신병. 너 어제 일 입 다물어. 알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최명수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감찰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너만 손해야.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입 닥치고 있어.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들 수는 없었죠. 최명수는 도윤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알아들었지? 좋아. 착하네. 최명수는 비웃듯 웃으며 생활관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결심이 뒤섞였죠. 도윤은 천천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은 사진 뒤에 끼워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세준 상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메시지.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마이너스 한세준 상사.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다시 쥐었습니다. 종이가 손안에서 구겨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어제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곳. 도윤은 식당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뜨거운 국물이 얼굴을 덮쳤던 순간, 그 수치심과 고통. 하지만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많은 신병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감찰반 3명이 서서 식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세준 상사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한세준 상사는 식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세준 상사를 바라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한 신병을 보는 눈빛일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곧 개별 면담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윤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심이 섰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감찰반은 아침부터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신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훈련에 집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감찰반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세준 상사를 포함한 3명의 감찰관이 식당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식당을 관리하는 행정병과 취사병들이 있었죠. 식당 CCTV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점심시간 영상을 보여주세요. 한세준 상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행정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영상 파일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한세준 상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CCTV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고장이요? 한세준 상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행정병은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예, 어제 오후부터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제 점심 직후부터요. 감찰반 3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하필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영상만 없다니요. 한세준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리 요청은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견해서요. 한세준 상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 시각 생활관에서는 최명수 상병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전 잠깐의 자유시간이었죠. 최명수는 신병들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야, 신병들. 다들 잘 들어. 신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최명수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그 장면 못 본 걸로 한다. 알겠지? 괜히 입 열었다가 너희 군 생활만 길어진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신병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최명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겁을 먹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착하네. 이러니까 귀엽지. 최명수는 비웃으며 생활관을 나갔습니다. 신병들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도윤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이를 악물고 있었죠. 그때 2명의 선임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입대한 이등병들이었어요. 선임이라고 하기엔 도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병들이었죠. 하지만 최명수 상병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선임은 도윤을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근데 우린 정말 못 봤어. 알지? 또 다른 선임이 말했습니다. 너만 다치면 끝나는 일이야. 괜히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마. 제발. 도윤은 두 선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들도 무서운 거죠.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달랐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선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았죠. CCTV는 고장났고 목격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었어요. 이대로면 진실은 완전히 묻혀버릴 겁니다. 도윤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것 같았죠. 최명수 상병은 이미 모든 걸 조작해 놓았습니다. 완벽하게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고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참는 분이 아니었다는 걸요. 약자를 위해 싸우는 분이셨죠. 그렇다면 도윤도 싸워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문이 열렸어요. 한 명의 감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신병들은 모두 자세를 바로 하고 그를 바라봤죠. 감찰관은 손에 명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활관을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도윤 이병. 단독 면담 요청합니다. 순간 생활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쳐다봤어요. 놀람, 걱정,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감찰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수첩을 꽉 쥐었죠.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요. 한세준 상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정말 말해도 될까요? 최명수 상병의 보복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증거도 증인도 없는데 믿어줄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감찰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감찰관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죠. 한도윤 이병 데려왔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감찰실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방 안에는 한세준 상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도윤과 한세준 상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한세준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찰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과 한세준 상사, 단둘만 남은 공간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책상 뒤에서 일어나 도윤 앞으로 다가왔죠. 중년의 굳건한 눈빛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한세준 상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아팠지? 얼굴 좀 보자. 도윤은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다 괜찮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 주위는 아직 붉게 부어 있었고 볼에도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괜찮아 보이냐? 한세준 상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도윤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도윤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향한 분노였죠.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말입니다. 한세준 상사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도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세준 상사와 눈이 마주쳤죠. 내 아버지 한제국 중사는 너한테 절대 참으라고 가르친 사람이 아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세준 상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기억하냐? 어릴 때 많이 보지는 못했겠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금은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는 부대에서 약자 편에 섰던 사람이다. 한세준 상사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고참들이 신병을 괴롭히면 가장 먼저 나서서 막았지. 계급이 낮아도 상관없었어. 정의롭지 못한 일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도윤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늘 웃으시던 아버지. 하지만 잘못된 일 앞에서는 단호했던 아버지.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한세준 상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선임한테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 그때 내 아버지가 나서서 나를 지켜줬지. 덕분에 아버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말이야.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라고. 참는 게 용기가 아니라 맞서는 게 용기라고 말이야. 한세준 상사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도 그 피를 갖고 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진실을 말해라. 그게 너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치밀어 올랐어요. 참아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던 시간들.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CCTV도 고장났고
본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한세준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봤어. 어제 점심시간에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똑똑히 봤다고.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내가 국물을 맞는 장면을 다 봤어. 그리고 그건 명백한 가혹행위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절망감,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도윤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말이죠. 잠시 후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저 맞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국물이 얼굴에 뜨겁고 따가웠어요.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급 업무 때문에 점심에 5분 늦었어요. 그런데 조교 최명수 상병이 화를 내시더니 갑자기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펜을 들고 기록하기 시작했죠. 계속해봐. 국물이 제 눈과 얼굴을 덮쳤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참았어요. 신병이 조교한테 대들 수 없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임들이 말렸지만 조교가 더 세게 하니 조교는 그냥 그릇을 던졌어요.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고 말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화도 났고요.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세준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적었죠. 오늘 아침에도 최명수 상병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라고 말하면 군 생활 힘들어진다고요.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나? 예, 식당에 있던 신병들 모두 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못 본 척하고 있어요. 한세준 상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기 냈구나. 잘했어.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세준 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보는 건 아닐까요? 한세준 상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한세준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내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준 상사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 있어. 곧 조치가 있을 거야. 도윤은 감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주머니 속 수첩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도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으로 향했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병들은 생활관에서 점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감찰실에서 돌아온 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최명수 상병은 오후 내내 도윤을 째려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을 말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6시
점호를 위해 신병들이 생활관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죠. 뭐야? 무슨 일이야? 신병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도윤도 긴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의 행정병이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어요. 전 인원 식당 앞 집결. 지금 당장.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신병들은 서둘러 복도로 나갔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한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8명이나 서 있었어요. 아침에 봤던 감찰반 3명뿐만 아니라 추가로 5명이 더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부대장과 모든 조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최명수 상병도 그 중 한 명이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신병들은 뒤편에 줄을 맞춰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한세준 상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최명수 상병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교 최명수 상병. 최명수 상병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한세준 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 허위 진술 강요, CCTV 조작 의혹으로 긴급 조사를 시작합니다. 순간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신병들은 눈을 크게 떴고 조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대장도 놀란 듯 한세준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수 상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신병이 거짓말을. 한세준 상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 어제 점심시간 식당에서 훈련병 한도윤 이병에게 국물을 끼얹은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최명수 상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없었죠. 그건 실수였습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한세준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식당 창문 너머로 똑똑히 봤어요. 최명수 상병이 의도적으로 국그릇을 들어 훈련병의 얼굴에 국물을 끼얹는 장면을 말입니다. 현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신병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명수 상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발버둥쳤죠.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CCTV도 고장났고. 한세준 상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CCTV가 하필 사건 직후에 고장났다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조작의 증거요. 최명수 상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때 한세준 상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병 한도윤 이병은. 한세준 상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죠. 한제국 중사의 아들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대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입이 벌어진 채 한세준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제국 중사. 그 이름은 부대에서 전설처럼 남아 있었어요.
군 사고로 순직한 영웅이었죠. 부대 어디에나 한제국 중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록입니다. 한제국 중사는 이 부대 출신이며 복무 중 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 유족으로 아들 한도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부대장에게 전달되었어요. 부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사실입니까? 한세준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도윤 이병은 한제국 중사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최명수 상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제국 중사의 아들을 자신이 국무를 끼얹었다는 겁니까? 한한 중사님의 최명수 상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부대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내가? 부대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죠. 한제국 중사는 이 부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니요. 순간 현장은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신병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 조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명수 상병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누구든 잘못은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한제국 중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명수 상병, 지금부터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며 군 검찰로 이첩될 예정입니다. 영창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최명수 상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어뜨렸죠. 한세준 상사는 다른 조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선임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해당자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2명의 이등병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도윤을 협박했던 바로 그 선임들이었습니다. 부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었어요. 부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었죠. 한세준 상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도윤은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최명수 상병은 감찰반에 의해 즉시 연행되었습니다. 영창 조치와 보직해임 처분이 내려졌고 곧바로 군 검찰로 이첩되었죠. 신병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최명수 상병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감찰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한때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선임 2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부대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가혹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훈련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교들은 신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고 신병들도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죠. 도윤은 어느 늦가을 오후 훈련소 연병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낙엽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날아갔죠. 도윤은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꿈만 같았어요. 국물 사건, 감찰반의 조사, 그리고 최명수 상병의 처벌까지.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지만 도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봤어요. 한세준 상사가 회색 패딩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상사님. 도윤은 자세를 바로 하며 인사했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편하게 해. 이제 감찰 조사도 끝났고 나도 내일 부대로 돌아간다. 도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세준 상사가 있어서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세준 상사는 도윤 옆에 섰습니다. 함께 연병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도윤아, 내 아버지가 널 보면 자랑스러워하겠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덕분입니다. 한세준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어요. 이제야 아버지한테 조금 다가간 것 같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많이 다가간 거야. 내 아버지도 처음엔 약했어. 하지만 용기를 내는 법을 배웠지. 너도 그걸 배운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이걸 주려고 왔어. 도윤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한세준 상사가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쓰던 수첩이다. 내가 다시 꿈을 잊길 바라셨다고 어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군용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도윤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죠. 정의. 한 단어만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계속 읽었죠. 침묵하는 것은 방관하는 것과 같다. 정의는 힘센 자의 편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이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삶이 모두 이 수첩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도윤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줬죠. 잠시 후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세준 상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사님, 제가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세준 상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되어가고 있어. 내가 진실을 말한 순간부터 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가지 못한 길을 내가 가거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라. 그것이 아빠의 꿈이자 내 꿈이길 바란다. 도윤은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약한 사람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연병장을 천천히 흔들었어요. 낙엽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죠. 도윤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내라, 도윤아.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 내 아버지의 용기가 있어. 그걸 믿어. 예, 믿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도윤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요. 한세준 상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건강하게 훈련 마치고 좋은 군인 되어라. 예, 상사님. 감사했습니다. 도윤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한세준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걸어가다가 한 번 더 뒤돌아봤죠. 도윤아,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너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한세준 상사는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도윤은 다시 연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정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의를 잃지 않겠다고, 약한 사람 편에 서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도윤의 새로운 군 생활이 고요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가, 침묵 대신 진실이 자리 잡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도윤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도윤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의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보여준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한세준 상사의 정의로운 행동은 우리에게 침묵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조리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